자, 요거 이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일반 회원과 우수 회원을 구별을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될지가 먼저 관건이죠. 자, 여기는 너무 이제 크니까 제가 여기 테스트 클래스를 따로 만들어서 여기서 멤버만 따로 만들어 봤어요. 자, 이 멤버를 하나 만들 수 있죠. 저희가 new 멤버 아이디가 뭐 홍123 비밀번호 뭐 AC1234 이름은 홍길동. 자, 이렇게 해서 얘를 N1 해서 한 명 만들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두 명의 회원인데, 자, 얘가 우수 회원인지 일반 회원인지 우수 회원인지 일반 회원인지 구별을 지금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죠. 자, 그래서 뭘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냐면 포인트가 있대. 포인트. 우수 회원 포인트가 있대. 일반 회원은 없고요. 그죠? 자, 그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거죠. 포인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수 회원을 표현하려면 포인트가 있어야겠죠. 자, 그럼 이 포인트도 우리가 넣어서 만들 수 있으려면 여기를 추가를 해주면, 자, 그럼 이제 요거 뉴 멤버 할 때 이렇게 3개뿐만 아니라 4개 넣어야죠. 4개. 뭐 이렇게 하면은 얘는 그러면 우수 회원이고 얘는 일반 회원이다 라고 볼 수 있나요? 안 되죠, 이것도. 그죠? 자, 왜냐하면 우수 회원 중에서도 포인트 다 써가지고 0인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얘도 우수 회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포인트를 0으로 했다고 얘가 일반 회원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로 하면 될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구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일반 회원과 우수 회원을 구별한다라고 하면 이제 우수 회원한테 포인트 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못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이런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마이너스는 일반 회원을 표현하는 데 써버렸으니까. 그죠? 그럼 기능의 확장성이 줄어들죠. 자, 그래서 이 포인트가 얼마냐를 가지고 회원이 일반 회원이다, 우수 회원이다를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요거를 출력을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구별을 해서 안녕하세요 누구누구님 닉네임으로 불러서 반갑습니다. 딱 이렇게 끝나죠, 일반 회원은. 이렇게. 자, 그리고 우수 회원 같은 경우는 포인트까지. 요거는 M2로 할게요. M2 점 포인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로그인하는 회원이 M1이면 여기서 이제 로그인 회원을 만들어 볼게요. M1이면 이렇게 출력이 돼야 되는 거고, M2면은 이렇게 출력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요걸 구별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M1을 넣으면 이렇게 나와야 되고, M2를 넣으면
이렇게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걸 만약에 포인트를 가지고 구별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겠죠. 이 로그인드 멤버의 포인트가 0보다 작으면 일반 회원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수 회원이다. 로그인한 사람이 우수 회원이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일반 회원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 포인트를 가지고 우수 회원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거는 굉장히 좀 좋지 않다. 기능의 확장성도 떨어지고, 이 포인트 제도가 폐기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 포인트 제도를 쓰다 보니까 너무 우리한테 손해인 기능을 계속하면 적자 나잖아요. 회사 망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걸 없앨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걸로 기능을 판별하고 있었는데 없어졌으니까 이거 다시 고쳐야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고치면 얘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한번 구별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스페셜 멤버를 하나 만드십니다. 자, 그리고 일반 회원은 어차피 포인트 없고요. 이거를 여기다 주는 거죠. 스페셜 회원한테. 이름을 이렇게 바꿔야겠죠? 여기에다가 포인트. 자, 그럼 이렇게 하면은 확실히 구별이 되죠. 멤버랑 스페셜 멤버, 아예 두 개가 서로 다른 객체다 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스페셜 멤버에 넣으면 얘는요, 누가 봐도 뭐예요? 그거죠. 뭐죠? 우수 회원이죠. 이렇게 넣어주고, 일반 회원 같은 경우는 포인트 자체가 없잖아요. 아예 저장 자체를 안 하는 거죠. 자,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요게 이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이렇게 M2 넣으려고 하면은 이 로그인드 멤버의 타입이 멤버이기 때문에 스페셜 멤버랑 다르죠? 그죠?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또 일반 회원으로 넣어주려면은 M1은 멤버고 또 얘는 스페셜 멤버니까 또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도 조금 이렇게 하면 문제가 좀 생기네요.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일단 회원 구별하는 게, 이렇게 두 개를 구별해서 클래스를 만들면 명확하게 구별은 되는데, 내가 이 로그인한 사람을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얘 때문에, 그렇죠? 형식이 달라지니까 얘도 계속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스페셜 멤버도, 그렇죠? 어쨌든 기존의 회원에서, 그렇죠? 뭔가 좀 확장된 개념이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개념을 쓸 수 있냐면, 조금
뭐라고 할까요? 이게 그래서 자주 쓰는 예시가 있는데, 자, 애니멀이라는 걸 하나 제가 만들게요. 자, 동물이죠, 동물. 애니멀 말고 도구부터 먼저 만들까요? 도구. 자, 이걸 좀 더 축소시켜가지고 간소화해서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구랑 캣이 있어요. 개랑 고양이죠. 자, 그럼 도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죠. 자, 요거를 메서드로 표현해 볼게요. 뭐 짓는다. 자, 그리고 캣. 고양이도 울 수 있죠. 야옹. 자, 근데 우리가 이게 디자인을 하다 보면 고양이나 개나 어쨌든 하나의 동물이잖아요. 그죠? 포유류에 들어가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뭘 할 수 있냐면 숨을 쉴 수 있어요. 고양이도 숨을 쉴 수 있겠죠. 이렇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어떤 개념이라는 건 결국 이렇게 비슷한 계열에서는 같은 기능을 공유하면서 서로 각자만의 구체적인 개성을 갖기 때문에 분파가 쭉 같이 이어져다가 갈리잖아요. 그죠? 객과 고양이과로 갈리죠. 그죠? 근데 얘네들 둘 다 포유류예요. 그죠? 이 둘은 포유류라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들을 다 무조건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죠? 그러다가 도구가 객과로 분파되는 이유는 객과만의 특징이 있고 얘는 고양이과만의 특징이 있으니까 분리가 되는 거죠. 요는 도구도 포유류고 캣도 포유류다. 더 넓게 보면 도구도 동물이고 캣도 동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이제 도구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 개는 짖을 수 있죠. 개니까.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숨도 쉴 수 있으니까. 멍멍 숨을 쉬죠. 개가 숨을 쉰 거예요. 그렇죠? 얘한테 시킨 거니까. 캣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울어보라고 하면 울 거고요. 야옹. 얘도 동물이니까 브레스 숨 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됐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얘네들을 구체적으로 개한테 멍멍 짖으라고 하면 짖고 고양이한테 울어보라고 하면 야옹 울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여러분 어떤 동물한테 멍멍 짖어보라고 하면 짖을 수 있나요? 동물한테 짖어봐, 멍멍 짖어봐 하면 짖을 수 있나요? 이거는 짖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왜? 동물이 객과라면 짖을 수 있고요. 동물이 객과가 아니라면 짖을 수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동물에는 워낙 많은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한테 멍멍 짖어봐라고 한다고 해서 짖을 수 있다 없다 이거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동물이 개일 수도 있고 고양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동물은 좀 더 그것을 다 포함하는 추상적인 개념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물, 애니멀이라는 게 있어요. 자, 애니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A1은 누구예요? 동물이에요, 동물. 그럼 얘한테 짖어보라고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안 되죠, 그죠? 얘가 개일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야죠? 물론 여기다가 바크를 만들어서 넣으면 되긴 하겠지만, 이러면 우리는 애니멀이라고 해놓고 뭘 만든 거예요? 개를 만든 거죠,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실행을 시킬 수 있겠지만, 이거는 잘못된 디자인이잖아요. 잘못된 설계잖아요, 그죠? 동물을 만들어 놓고 멍멍 짓기 하면 이거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크를 만드시면 안 되죠. 그렇다고 요 미호를 넣을 수도 없는 거고. 자, 어떤 특정 동물의 행위를 여기다 넣으면 얘는 더 이상 애니멀이 아니게 되었죠. 그래서 바크도 못하고 야옹 이렇게 해도 못 옵니다. 그죠? 자, 대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뭐? 이 브레스라는 건 모든 동물이 다 할 수 있는 거죠. 동물한테 이 동물이 코끼리든 고양이든 사자든 개든 물고기든 숨 쉬어봐라고 하면 숨 쉬잖아요. 숨 쉬니까 동물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브레스라는 기능은 애니멀한테 줘도 괜찮죠, 그죠? 그래도 말이 되잖아요. 숨 쉬어봐. 동물이 숨을 쉬죠. 그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거?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도구가 자, 바크, 멍멍 짖기 때문에 도구예요, 그죠? 근데 도구한테 뭔가를 지시할 때요, 그죠? 멍멍 짖으라고 하는 거를 제외하고 숨 쉬라고 하면 D1 얘한테 이 바크는 사용하지 않고 숨 쉬라고만 하면 숨 쉬라고만 하면 도구도 당연히 숨을 쉴 수 있죠. 왜냐면 도구도 동물이니까. 그렇죠? 똑같잖아요, 기능이. 그렇죠? 자, 도구한테 도구만의 객관만의 그 특징이 이 멍멍 짖는 거 있죠. 요것만 우리가 안 쓴다고 가정하면 도구는 뭐로서 똑같이 역할을 합니까? 그냥 동물로서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도구는 동물의 일종이니까 동물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객과의 특성만 삭제를 하면 도구는 그냥 우리가 동물이랑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개라는 건 어떤 동물의 특성에다가 객과의 어떤 특징을 얹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확장한 거기 때문에 도구는 동물이면서 객과인 거죠. 그렇죠? 어떤 객과의 특징만 우리가 지워놓고 본다면 도구랑 동물은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거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도구를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할게요. D1이라는 개가 한 마리 있죠. D1이라는 개를 이렇게 동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개긴 한데요. 개도 어쨌든 동물의 일종이니까 우리가 이 바크라는 기능만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개랑 동물이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개를 동물로 보고 이 동물이라는 변수에 넣을 수가 있어야 좀 맞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지금 안 되죠. 도구는 동물의 일종인데 안 들어갑니다. 이건 일종의 이제 자바의 규칙 대전제인데, 일단 자바에서는 요거랑 타입이 다르면 절대 안 들어가요. 요 변수에 얘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대전제예요, 이게. 자, 근데 우리가 방금 사람처럼, 컴퓨터는 사람처럼 생각을 못 하는데 이건 우리가 약간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디자인하고 있는 거죠. 개는 동물의 한 부분이다, 일종이다 라는 형태로 지금 코드를 짜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일단 요거랑 요거랑은 다른 개념이니까 요게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컴퓨터한테 알려줘야 돼. 자바한테 알려줘야 돼. 자, 도그는 동물의 일종이다. 도구는 동물의 일종이다 라고 자바한테 알려줄 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애니멀, 도구는 동물의 일종이다 라고 알려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걸 문법적으로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럼 도구는 개의 일종, 그러니까 다시요. 도구는 애니멀의 일종이다 라는 걸 자바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 빨간 줄 사라졌죠. 자, 자바는 이걸 뭐로 보는 거예요? D1, 이 도구를 동물로 보는 거예요. 됐죠? 맞잖아요. 저희 개를 보면 개로 볼 수도 있고 동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개 한 마리가 있을 때 우리가 이거를 개로 보는 거고요. 이건 개 한 마리가 있을 때 이거는 동물로 보는 거예요. 다시 D1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뉴 도구에서 할 수도 있어요. 뉴 도구는 우리가 개 한 마리 만들어 달라는 거죠. 이거 개 한 마리 만들어서 요렇게 도구 변수에다가 연결해 주는 건 우리가 이 개를 정말로 개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숨도 쉴 수 있고 짖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 개를 동물로 볼 수도 있죠. 왜? 개는 동물의 일종이니까. 그러면 이제 개 한 마리 만들어 놓고 우리는 얘를 동물로 보겠다 이거예요. 동물은 짖을 수 있습니까? 멍멍? 못 짖죠. 그렇죠? 동물은 그 많은 동물들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 동물의 행동을 할 수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동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자, 그래서 만약에 개를 우리가 동물로 보면 더 이상 이 개는 바크를 수행할 수가 없어요. 철저히 우리는 이 개를 동물처럼 다루어야 한다는 거죠. 동물로서 할 수 있는 기능만 수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개를 바라보는 관점이 무조건 도구와 애니멀 두 가지 관점으로 확장됐죠. 그죠? 확장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자바한테도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만 생각해서 도구랑 애니멀을 우리만 생각해가지고 도구는 애니멀이야 라고 한다고 한들 자바는 이 두 개를 완전 다른 걸로 보잖아요. 이 두 개에 전혀 접점을 몰라요. 자바는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자바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이 도구는 애니멀의 한 부분이다. 도구는 애니멀의 속성을 가진 상태에서 객관의 어떤 특징을 더 붙여서 만들어진 동물의 확장이다 라는 의미로 익스텐지를 쓰는 거예요. 익스텐지가 확장하다잖아요. 그래서 애니멀이라는 개념을 확장해서 개라는 걸 만들었다. 다른 말로 개는 개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개는 동물로서 이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숨쉬기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동물은 숨을 쉴 수 있으니까. 하지만 바크는 할 수 없다. 그렇죠? 바크는 동물이 아니라 구체적인 객과일 때만 사용 가능한 기능이죠. 그렇죠? 그래서 동물로 바라볼 때는 동물이 할 수 있는 것만 시켜야 됩니다. 됐죠? 자, 근데 그럼 결국 우리가 이 애니멀을 그죠? 베이스로 두고 바크를 얹어가지고 도구라는 개념을 만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 기능이랑 이 기능이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이 기능이랑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코드가 지금 중복되잖아요. 근데 도구라면 당연히 개라면 당연히 동물로부터 파생된 개념이기 때문에 동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는 거
명백하죠. 그리고 자바한테 이제 우리가 도그는 애니멀을 확장해서 만든 것이다 라는 문법적 표시까지 해뒀으니까 자바가 이제 이 정도는 알아듣습니다. 아, 도그는 애니멀을 확장해서 만든 거니까 브레스라는 거, 그렇죠? 애니멀이 가지고 있는 브레스라는 거에다가 추가로 바크를 얹으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브레스를 지워도 됩니다. 왜냐면 자, 익스텐즈 애니멀이라는 이 문법적 표현 때문에 이 도그라는 클래스를 만들 때요, 자바가 만들 때 요거를 바탕으로 이 브레스를 여기다 복사해 줍니다. 아, 걔는 애니멀을 확장해서 만든 거니까 애니멀이 가지고 있는 코드를 모두 여기다 넣어줘야겠구나.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기반에다가 걔의 어떤 특징만 이렇게 이어붙이면 걔라는 클래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도그는 애니멀의 확장, 파생이니까 결국 이거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 자바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니멀이라는 클래스에 있는 모든 코드를 여기다 복사해줍니다. 이거를 약간 이게 좀 더 상위 개념이고 도그 하위 개념이잖아요. 그죠? 상위 개념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하위 개념한테 물려준다. 그래서 보통 상속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상속. 코드를 상속해준다. 그죠? 자, 캣도 동물의 일종이죠? 이렇게 해주면 캣도 동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얘도 숨을 쉰다는 얘가 물려줄 테니까 필요 없죠. 이렇게 해서 공통적인 속성은 여기에 다 넣어두고요. 도그만의 어떤 개성이 있죠. 캣만의 개성이 있죠. 그것만 만들어서 넣어주면 우리는 훨씬 효율적으로 코드를 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뉴 도그 개 한 마리 만들어 달라. 그리고 우리가 얘를 뭐로 보겠다? 개로 보겠다. 개니까 개는 동물이기도 하고 개이기도 하니까 당연히 동물로서 숨도 쉴 수 있고요. 개로서 짖을 수도 있습니다. 뭐 명백하죠 이거는. 자, 근데 이제 애니멀. 자, 우리가 여기서 개를 만들어서 개를 동물로 보겠다 라고 하면 개가 동물로서 숨을 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 개의 관점을 개가 아니라 이제 동물, 더 큰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개의 구체적인 특성인 바크는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캣도 하나 우리가 아까 만들었었죠. 요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 C1이라는 거 캣이라고 바라보는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양이는 정말로 캣으로 바라보는, 고양이로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숨도 쉴 수 있고 야옹 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얘를 고양이를 동물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딱 동물이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고양이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울 수가 없는 거예요. 고양이처럼 울 수가 없는 거죠. 자, 일단 이런 개념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 개별적인 어떤 그 고양이나 개의 개별적인 특성이 아니라 그냥 모든 동물을, 그러니까 고양이나 개나 이걸 모두 그냥 동물로서 다룬다라고 하면은 이 변수 하나로 다 표현할 수가 있죠. 여기에 고양이를 연결을 하면 고양이가 연결이 돼서 작동이 되는 거고 D1 해도 타입이 달라서 들어가죠. 이러면 A1은 뭐예요 이제?
이때는 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고양이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좀 차이가 힘들죠. 차이를 이거 다시 지워보고 이것만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개를 가지고 동물의 관점으로 봤을 때 자, 숨을 쉴 수 있죠. 자, 캣으로 연결해도 잘 숨을 쉽니다. 그죠? 자, 이거 지금 요거는 지금 고양이가 숨을 쉰 거예요. 다시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개가 숨을 쉰 거예요. 그죠? 근데 행동이 똑같으니까 구별이 안 되죠. 그죠? 자, 근데 개랑 고양이랑 숨을 쉴 수 있긴 한데 동물이랑 모두 숨을 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숨을 쉬진 않아요. 개랑 고양이는 비슷하게 숨을 쉬겠지만 물고기도 숨을 쉬잖아요. 그죠? 물고기는 뭐 아가미로 숨을 쉬죠. 또 개랑 고양이 이런 포유류들은 뭐 허파로 숨을 쉴 거고, 또 숨을 쉴 때 동물이랑 숨을 쉬긴 하지만 그 숨을 쉬는 구체적인 행태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똑같죠 지금. 자, 그래서 이게 애니멀이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하나 만들어 놓고 상속을 통해서 물려줄 수는 있는데, 자, 이러면은 우리가 어떤 개별적인 동물들의 그 특성을 표현할 수는 없어요. 모두 이 애니멀이라는 클래스가 물려준 똑같은 형태의 숨을 쉬다 밖에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개는 헥헥 숨을 쉽니다. 개는. 고양이는 도로롱 숨을 쉽니다. 이렇게 숨 쉬는 형태를 좀 바꾸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게 바뀔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헥헥 숨을 쉽니다 하면 숨을 쉬겠죠, 그죠? 근데 고양이를 연결을 했을 때도 고양이도 헥헥 숨을 쉬는 거예요. 고로롱 숨을 쉬어야 되는데. 됐죠?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마무리할게요. 숨을 쉬긴 하되 모든 동물은 다 브레스라는 기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숨을 쉬어야 되니까. 동물이니까. 근데 이 기능이 있죠. 그 구체적인 기능이 개나 고양이랑 조금씩 다르게 하고 싶을 수 있죠. 저희가 이렇게. 그럴 때는 브레스를 다시 만들어줄 수는 있어요. 자, 아까는 그냥 요거 얘가 물려주니까 지웠잖아요. 어차피 얘가 복사해서 요게 생길 테니까, 그죠? 근데 만약 그렇게 부모가 물려준 것만 사용하게 되면 부모가 물려준 대로만 사용해야 돼요. 그죠? 상속받은 대로만 사용해야 되고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숨쉬는 기능은 가지고 있되 그 구체적인 기능은 좀 다르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부모가 물려준 그 메서드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여기만 살짝 바꿔줄 수 있어요. 여기를 다시 이렇게만 바꾸고요. 원래 여러분들이 브레스를 안 만들면 얘가 이거를 이렇게 물려줄 테니까 도구가 이게 없어도 숨을 쉴 수는 있는데 무조건 부모가 물려준 정의한 방식대로만 숨을 쉬어야 됩니다. 자, 근데 부모가 물려준 메서드를 그냥 사용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사용하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물려주는 메서드 방식을 그대로 따른 다음에 이 내용만 바꿔주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거는 이 물려준 방식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뭐 브레스 2나 이런 걸 이렇게 바꾸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 부모가 물려주는 방식을 그대로 따른 다음에 여기만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용만. 자,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부모가 물려주긴 할 건데 그러면 이대로만 숨을 쉬어야 되니까 고양이 자기만의 방식대로 숨을 쉬고 싶으면 부모가 물려준 거 그대로 사용해서 내용만 바꾼다. 그래서 이거를 부모가 한번 물려준 거를 다시 고쳐서 쓴다라는 의미로 재정의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재정의한다. 영어로는 이거를 오버라이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숨을 쉬어볼게요. 고로롱 숨을 쉬죠. 왜? 지금 고양이를 우리가 동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만의 특징인 어떤 야옹은 할 수 없지만 모든 동물의 특징인 숨쉬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숨쉬기를 할 때도 고양이가 숨을 쉬는 방식과 개가 숨을 쉬는 방식이 이제 달라진 거죠. 도구로 바꿔볼까요? 숨을 쉬죠. 헥헥. 그죠? 자, 해서 지금 우리는 뭐 한 겁니까? 객체죠, 객체. 도그는 객체요. 캣도 객체고요. 우리가 이런 걸 객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객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해졌죠. 캣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애니멀로 바라볼 수도 있죠. 자, 그쵸? 관점이 다양해졌다라고 해서 이걸 또 뭐라고 하냐면 다형성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왜 씁니까 우리가? 자, 우리가 방금 이렇게 길게 제가 이 개와 고양이를 동물의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게끔 설명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요구하다가 온 거잖아요. 스페셜 회원도 회원이고 일반 회원도 회원이에요. 근데 얘네 타입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얘를 이게 바뀔 때마다 이거 고쳐줘야 되는 불편함이 생겼었죠. 그래서 회원을 큰 개념으로서는 그냥 일반 회원이든 무슨 회원이든 회원으로 바라보고 하나의 회원 개념으로 처리를 하고 싶어가지고 다양성이라는 개념을 한번 도입을 해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도입을 해볼까요? 자, 사실 스페셜 멤버라는 거 기존 회원에다 뭐만 추가한 겁니까? 포인트만 추가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스페셜 멤버는 기존의 멤버에다가 뭐만 추가한 겁니까? 포인트만 추가한 거죠. 어차피 이건 다 물려받을 거니까. 자, 그리고 생성자가 없죠. 생성자. 자, 이 생성자 같은 경우는 일단 요거를 좀 지워볼게요.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려면 생성자부터 이해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이렇게만 일단 해볼게요. 생성자 없이도 우리 만들 수 있으니까. 자, 이 상태로 한번 바꿔서 해보면, 자, 스페셜 멤버라는 건 결국 멤버에다가 포인트 하나 붙인 거예요. 이렇게 할 필요 없죠. 어차피 얘가 물려줄 테니까. 이거를. 자, 그 다음에 한번 만들어서 테스트 해볼게요. 이렇게 해주고, 두 번째는 스페셜 멤버.
일단 우리가 생성자를 없앴으니까 하나씩 넣어주긴 해야 됩니다. M1점 로그인 아이디를 0123 비밀번호를 17234 닉네임 홍길동. 얘는 이렇게만 넣어주면 되죠. 얘한테는 포인터 없습니다. 자, M2 점 로그인 아이디 얘는 포인트까지 넣어줘야겠죠. 한 1000 정도 넣어놓고,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여러분들이 M1도 들어갈 수 있고요, M2도 들어갈 수 있어요. 빨간 줄 안 뜨죠. M1도 들어갈 수 있고 M2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그러면 회원이랑 우수 회원이랑 일반 회원, 멤버인지 스페셜 멤버인지 어떻게 구분을 하냐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 멤버라고는 돼 있지만 실제 M2는 스페셜 멤버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멤버 맞죠? 그럼 여기서 입후문으로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하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개인 거잖아요. 회원이 스페셜 멤버가 있고 멤버가 있는데, 그렇죠? 만약에 스페셜 멤버라고 해도 스페셜 멤버를 바라보는 관점은 정말로 우수 회원 입장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을 거고, 그냥 전체 회원 관점으로 바라보는 두 개의 관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좀 더 큰 범위의 관점으로 봤을 때 멤버가 좀 더 큰 범위죠. 회원이 우수 회원보다 좀 더 큰 범위죠. 자 그래서 큰 범위로 봤을 때는 얘를 바라보는 관점이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그냥 큰 개념인 멤버로 바라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실제 M2, 실제 M2가 스페셜 멤버니까 스페셜 멤버로 바라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바에 문법적으로 제공을 해요. 자, 이 로그엔드 멤버에는 멤버도 들어올 수 있고 스페셜 멤버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이 만약에 그걸 정확히 구별해서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인스턴스 오브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그인드 멤버에 들어있는 요 연결되어 있는 실제 객체 있죠? 얘 타입을 구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연결된 애가 그냥 멤버면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로그인드 멤버에 M1이 연결되면 M1은 멤버죠. 그러면 이 로그인드 멤버에 현재 연결되어 있는 인스턴스는 멤버입니다. 가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M2로 하면 M2는 로그인드 멤버가 멤버이긴 하지만 실제 M2는 스페셜 멤버잖아요. 그죠? 이거 멤버 아니죠, 그럼. 그래서 여기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이거 한 번만 시간 조금만 오버할게요. 이거 한 번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직접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인스턴스 오브.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로그인드 멤버에 현재 들어있는 객체가 멤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M2는 뭐예요? 스페셜 멤버죠. 잠깐만요.
이걸 그냥 이렇게 구별을 좀 해야겠다. 이거 구별을 좀 해야겠네요. 자, 요거는 아까 제가 그냥 요 멤버에서 바로 상속을 했는데 애니멀, 도그, 캣처럼 기본적인 속성을 먼저 만들어 놓고 큰 개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일반 회원과 우수 회원을 파생시키는 방식으로 해야 요거를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 그냥 일반적인 큰 개념의 회원을 만들고, 자, 일반 회원은 그냥 여기서 추가되는 거 없이 상속을 받아버리고, 특별 회원은 여기다가 포인트를 추가한 개념으로 만들어서 구분을 했고요. 그래서 일반 회원, M1은 일반 회원이고 M2는 스페셜 우수 회원이죠. 자, 그럼 M1은 일반 회원이니까 true가 나오는 거고, M2는 스페셜 회원이니까 일반 회원이 아니죠. 펄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타입은 제너럴 멤버와 스페셜 멤버 두 가지가 들어올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스턴스로 명확히 구별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너럴 멤버로 바꿀게요. 자, 그리고 여기 좀 걸리는데 시간상 일단 여기까지만 이 정도로만 할게요. 일반 회원 구별하는 것까지만 하고 우수 회원 그러면 일반 회원 그 인사말 달라지는 거는 내일 여기서 조금 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